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업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바에 성공하려면 제8화 분노를 사귀면서 2편. 어제 오늘 필리핀 마닐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로 보면은 10월 초에 논에는 나락이 노랗게 익어가고 논둑에는 논둑콩이 노랗게 익어가고 거기 햇살이 아주 따사롭게 쫙 내려지는 그런 햇볕이 따사롭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선선하게 부는 그런 10월 초 같은, 한국에서 10월 초 같은 그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늘에는 또 동화 같은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참 아깝네요. 내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워서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생발을 하는데 뱅카가 15개가 나왔다. 16번째 뱅카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수학자라는 놈은 1000분의 1이다. 이 1000분의 1은 예를 들은 얘기죠.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 마틴 치는 놈은 150분의 1이다.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생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빙신 같은 얘기들이죠. 바카라 이 생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대가리 똥만 들어가지고 입만 나불대는 거죠. 뱅크가 나올 확률은 좀 근접해가지고 그냥 51대 49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이 타이도 비기는 것도 끼워 넣어가지고 뱅크가 나올 확률은 46%, 플레이가 나올 확률은 45%, 비기는 타이가 나올 확률은 9%, 이렇게 얘기합니다. 17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독립 확률이라 그러죠. 독립 확률. 그래서 줄이 형성되는 거고, 수학하는 대가리 똥 만드는 애들 얘기 들으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생발을 하는데 참 정답이 없다 그래요. 여러 가지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우둔한 방법이 뭐냐? 7대 8이면 다음에 뱅카가 나오더라, 아니면 9대 8이면 다음에 플레이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숫자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10%나 채 맞출까?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를 맞추는 성률이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삼매나 6매 보고 하는 사람, 그것도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알려진 거는 그래도 성률이 제일 좋은 것은 중국점이더라. 중국점 예찬론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점을 뛰어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중국점을 뛰어넘어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신기술. 공개되지 않은 기술. 공개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도 공개된 기술 중에는 중국점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제가 중국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알려두라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은 알려드릴 수가 없죠. 알려드리면, 공개가 되면 그거는 비법이 알려지면 비법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게 있죠.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 혼돈이라고. 혼돈. 카오스. 그것을 잘 배열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과학이라고 그러죠. 정리를 잘한다. 그 과학에는 이제 사회과학이 있죠. 사회과학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냐.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이 없다면은, 규칙이 없다면 이거 혼돈 사회죠. 그냥 뭐 아무나 가지고 칼로 푹 찔러 가지고 재산 뺏어가고 뭐 마누라 뺏어가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 뭐 또 약한 여자를 놀리면 안 된다. 뭐 성추행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유심론이라고 그래요. 유심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있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 중력.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달리는 뭐 만류인력이 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개뻥이죠. 그건 중력이죠. 중력. 물론 만류인력도 조금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중력이죠. 중력. 자연과학이죠. 아닌데,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데, 만류인력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는 건데. 뭐 하여튼 지나갑시다. 복잡하네요. 그거는 이제 무심론이라고 그러죠. 무심. 그래서 어떠한 그 규칙을 설정해야 된다. 그것이 중국점이다. 그죠? 중국점을 그리는 것은 규칙을 따라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판에서 규칙이 나오면 중국점에는 반드시 줄이 나오게 돼 있다. 원판에서 규칙이 나오면 줄이 나오고, 또 원판이 혼란스럽다, 카오스적인 상태다,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중국점에서 규칙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중국점이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그것도 중국점을 한다고 해서 승률이 저는 50%를 못 넘긴다고 보고 한 45% 정도에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예측하는 거는 예측 가능해야 되죠.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계절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왜 여름에는 덥고, 그냥 그때는 여름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잘 관찰해 보니까 그게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별들하고 태양과의 관계, 자연의 섭리를 잘 관찰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과학이 돼버렸죠. 그래서 달력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중국점이고, 규칙이 깨진다, 안 맞는 거죠.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했는데 죽였어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벌을 받죠. 벌을 받죠. 생바에서도 이 그림장이 안 맞아요. 규칙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사형을 시켜야죠. 사형을 시켜. 이제 뭐 정계방 같은데 이런 데서는 사형을 시켜버리죠. 시파이라 그래요. 시파이. 세탁할 세자, 씻을 세자에다가
패자를 제가 세 패인데 이제 중국말로 하면 시파이죠, 시파이. 그 이제 보통 영어 쓰면 샤플 그래서 샤플, 뉴샤플 해죠. 클린업 없애버리고 새로 하죠. 마발에서는 세파이가 안 되면 도망가야죠. 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래서 이제 중국점을 해보다가 안 맞다. 중국점하고 맞지 않다. 그럼 이게 사형을 시켜버리거나, 중이 절을 떠나듯이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하자. 일이 되면은 뭐든지 재미가 없죠. 이 취미 생활, 놀러 가는 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생반은 직업이다, 일이다, 재미가 없어요. 생바의 개념을 잘 알아야죠. 이제 시드머니 소위 말해서 돈이 2억 원이 있다. 돈을 불려야 되겠다. 그건 생바 아니야. 그 2억 원이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뭐 2억 원 요즘 가지고 뭐 할 게 없겠지만은 차라리 2억 원 정도 되면 뭐 저기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조그만 초가상간 하나 마련해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거 하지. 그거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생바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바라는 개념은 생계형 바카라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생바지. 뭐 어떤 놈 뭐 직업오라는 거 생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틀린 얘기에 그 우둔한 말이야. 아직 저게 뭐랄까 정신 빠져나가는 놈들이 하는 소리죠. 그 여건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힘든 생바하지 마세요. 생바가 얼마나 힘든데 생바할 정도 기력이면 가서 그냥 농사 짓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카라 하는 용어보다는 이게 폭파되기 전이니까 자꾸 저는 생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생바는 그냥 뭐 생활 바카라의 줄임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예를 들어서 말해서 생바는 바카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은 혹시 이게 이 폭파가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생바라는 말로 이제 제가 그 쓰기로 결정을 할 거야. 자, 그 생바의 목적은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한 방으로 목돈을 마련하겠다. 미친놈이죠. 잭팟이 터지는 거지. 뭐 뉴스에 자주 나오죠. 어느 놈이 뭐 잭팟을 터뜨려가지고 뭐 100억 가까이를 뭐 했다. 뭐 박중훈이 장모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100억 뭐 96억인가 얼마 잭팟을 터뜨렸다 뭐 하는 그런 얘기. 그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뉴스를 모아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대박이 나는 건 내 일생에서 오기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참 운 좋은 사람한테는 오는 거지. 뭐 일반 대중한테는 그 오기 힘든 거예요. 그 한 방을 노린다는 놈들 미친 놈들이죠. 그래서 토박에 빠지죠. 거기 속아가지고. 자, 카지노가 재미있어서 유일한 취미. 이거는 뭐 해볼 만해요. 취미.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나이 40이 지나면은 뭐 해볼 거 다 해봤고 뭐 아내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태 직장도 왔느니 뭐 좀 더 짜릿한 게 없냐. 취미생활.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는데 뭐 한번 레저로서 게임도 한번 해보자. 가운데 데서는 도박이라고 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아이고 자식들 뭐 자꾸
자꾸 뭐 어저께도 거기 지원에서 뭐 이제 곡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야, 강원랜드 이놈의 새끼들아. 변화를 이렇게 하면 작은 것에부터 너네들부터 먼저 변화를 해라. 정말로 니네놈들이 고객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하는 그 친절함부터 그부터 개념부터 바꿔라. 어디 미친놈 보듯이 말이야. 미친놈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 바치는 거로구나. 첫 번째로 그 보안부터 3분의 1로 팍 줄여버려라. 쓰잘데기 없이 말이야. 우글우글하게. 그 월급 탕먹으니까 뭐 이러냐 되고. 손님들 규제. 니놈들이 고객들한테 하는 규제부터 없애버려라. 그래 놓고 정부 규제 풀어달라고 그래라. 아이고, 참, 나중에 한번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바에 성공하려면 분노를 사귀면서 이편을 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재밌어서 이제 레저로서 한번 짜릿한 맛을 보기 위해서 간다. 좀 적당히 가서 어떤 뭐 유명 연예인들 잘났어 정말 뭐 금태도른 놈들 아니면 뭐 금수저 물건을 5억 원을 들고 뭐 간다. 철봉이 뭐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억단이야. 물론 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오늘도 한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신문에나 누가 봐 신문 아무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뭐 이재민이 뭐 100명 10,000명이 생겼어요. 뭐 이래야지 신문을 본다 이거지. 아이고 신문도 참 그래야지 본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거기에 홀딱 넘어간 연예인들 뭐 있지 뭐 황보 머시기 뭐 이런 애들 있죠. 이 등신들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인생 조졌죠. 뭐 요즘 뭐 유명세 타가지고 뭐 단도박 선전하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서 찍어라 돼 있어. 뭐 도박계에서 너 같은 놈들 이 계에서는 쳐주지도 않으니까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잃어도 될 만한 그래서 규모에 맞게 그냥 뭐 100만 원을 가지고 갈 사람도 있겠고 뭐 그냥 10만 원을 들고 갈 사람도 있겠고 좀 뭐 규모가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유튜브에 뭐 썰푸는 뭐 아유 자기는 뭐 승용차도 뭐 고급으로 페라리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뭐 도박을 해가지고 망했네. 미친 새끼. 페라리 타는 놈이 뭐하러 도박을 해. 그런 갈새가 어디 있어. 치밀하지. 그런 사람 작아가지고 도박에 안 빠져. 애시당초부터 실정부터가 틀려먹었다가 AI가 작성한 글 같은데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AI라고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지도 말고 자 가서 그 짜릿한 맛 이래도 좋고 재미있고 돈 따면은 더 재미있고 돈 따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자친구에게 아내에게 또 아이들의 토끼 같은 내 자식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좋죠. 이러면 뭐 잘 놀았고 돈 따면 더 좋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이죠. 레저로 즐겨라. 카지노가 재밌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그 레저를 즐길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려면은 이놈들부터 변해라. 이게 내 주장이죠. 끊을 수가 없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은 이제 중독이 돼 있다. 자꾸 저기 뭐 생각이 난다. 미친놈이 이제 돈 떨어지면 안 해. 그 뭐 거짓말하고 인간 말종이죠. 그런 게 아니고 중독이 돼 있는 놈들 참 애시당초부터 싹수가 노란 놈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저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중독이 안 되지. 그런 놈들은 다 어릴 때부터 이 불우한 가정에서 되니까 뭔가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중독이 되는 거지. 자,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직업으로 해야 된다. 생계형 박하를 하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다 날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결국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생계형. 그런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생발하는 목적이 그렇다. 생발하는 것은 이 생활 박하람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박하라를 의미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있는 마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술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 참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막걸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참 저도 참 막걸리 만들어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농주 만들던 것을 그대로 했는데 그걸 조금 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전통주 만들 때 이렇게 하면은 이 밑술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아유, 귀찮아요. 무슨 밑술이에요.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냥 농주 만드는 거.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만들게. 근데 찹쌀과 이제 맵쌀이 있죠. 찹쌀로 만들면은 이게 맛이 진하다 그래요. 찹쌀이 이제 좀 찰기가 있고 좀 딱딱하고 진하죠. 진하니까 찹쌀이 더 쫀득쫀득하고 그렇죠. 밀도가 높다는 건 좀 비싸요. 그 왜 그럼 저게 같은 쌀인데 비싸냐? 생산량이 떨어져요. 맵쌀에 비해서 찹쌀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역시 그게 이제 좀 품질이 고급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찹쌀이 비싸요. 잘 씻는다. 그러니까 백세라 그러죠. 백세. 하얗게 들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덜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텁텁해지고 일찍 상해요. 이제 뭐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좀 완벽한 그 쌀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씻어야 되죠. 이제 불린다. 3일은 너무 긴 것 같아요. 하루 저녁 불리던가. 그걸 까먹었어요. 불려가지고 고도밥을 찌죠. 고도밥. 또 고도밥도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고도밥을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돗자리에다 펴놓고 식히죠. 이걸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리는 게 아니고 식혀야 돼요. 차라리 그 위에 이렇게 젖은 보자기 같은 걸 덮어 씌워가지고 마르지 않게 식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누룩과 섞어서 하죠. 누룩에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밀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띄우는 건데 여기에는 갖가지 효모와 뭐 여러 가지 곰팡이균이 있어가지고 이 복합적으로 이 술을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맛이 이제 풍미가 되는데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는 이 품질의 안정화를 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현성.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균이란 뭐 한국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는데 그럼 단일균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일본식이죠. 일본식. 일본 놈들이 단순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먹는 막걸리에는 아스카담인가 뭔가 뭐 그런 발암 물질도 들어있고 또 아무래도 거기 그 몸에 해로운 그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 참,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에는 내가 막걸리 전화한 건 늘 농주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계셨는데 참 그립네요. 그래 불려가지고 고대밥을 쓸까 이제 누룩과 잘 섞고 물하고 이렇게 좀 칠해주면 좋죠. 이렇게 칠해줘가지고 물을 이제 자박자박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 단지에다 이제 넣죠. 단지를 이제 소독을 하죠. 시골에서는 집불을 태워가지고 집불을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집불로 이렇게 소독을 하죠.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죠. 연기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하죠. 한 20도에서 25도씨로 하면은 이게 발효가 잘 된다고 그러네. 한 40도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너무 더우면은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버려가지고 일찍 상해버려요. 식초가 돼버린다고. 또 이렇게 그 뭐 20도 이하로 하더라도 한 10도 겨울에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설 명절에 준비하는 그런 막걸리 그거는 이제 춥죠. 겨울에 그 우리 살 냉방에다가 두면은 이게 너무 천천히 발효를 돼가지고 어떤 놈은 일찍 발효가 되고 어떤 놈은 늦게 발효가 돼가지고 고르지 못하니까 그게 또 맛이 쉬어지죠. 쉬어지고 이 보리쌀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이게 너무 이게 발효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일찍 쉬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배탈이 난다 그러죠. 쓸데없는 그 곰팡이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곰팡이가 더 왕성해져 가지고 배탈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정갈하게 하고 온도를 잘 맞춰주면은 좋은 농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용수라 그러죠. 용수. 이렇게 대나무 채로 이렇게 된 걸 푹 꽂아가지고 거기서 맑은 청주를 다 또 그 맛이 또 끝내주죠. 그 향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한번 걸러내고 또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두 번째까지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엔 세 번째까지도 짰던 것 같은데 못 먹던 시절 얘기고 한 두 번째까지 찌고 나면 술찌꺼기가 생기죠.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엔 그 술찌꺼기에다가 이렇게 사카린 타가지고 먹기도 했었는데 뭐 배고프신 시절에 먹던 거죠. 이 걸쭉한 막걸리 몸에 참 좋습니다. 이게 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암을 이기는 뭐 그런 건강에 참 소화 잘 되고 말이야. 적당히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농조로 일할 때 그렇게 영양이 되고 결국 뭐냐면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제 녹말이 당으로 분해돼 가지고 당이 식초가 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술이 대신해 줘 가지고 벌써 알코올화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식초화되는 일만 남아 있죠. 분해가 되기가 쉽게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영양도 있고 약간 또 뭐라 그럴까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옛날 어르신들이 논에서 밭에서 일할 때 힘이 났던 거죠. 자, 겨울에 한가 가실 때 집에서
농주 만들어 보세요. 밑술 만들고 뭐 이래라. 아, 이거 그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신 대로 요즘 뭐 이제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찹쌀 구하기도 쉽고 또 찜기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누룩도 이게 재래시장 가면 많이 팔아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누룩 판매하는 무슨 한국균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누룩이 좋아요. 누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참 갑자기 필리핀에 있으니까 막걸리가 먹고 싶어지네요. 요 옆에 가면은 한국 그 뭐야 마트라고 돼 있는데 일본 제품이 많다래. 거기에 생막걸리라고 갖다 놨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생막걸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겁이 나는데 하여간에 막걸리가 먹고 싶어지네요. 참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론은 이만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한다. 인간의 욕구란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야만 이게 사회가 발전이 된다. 욕구가 없으면은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나무 열매 따 먹고 뭐 지나가는 짐승 잡아 먹고 그러면은 이 발전이 되겠어요.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욕구라는 게 있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과정 없이 더 많이 요구한다. 그것이 탐욕이 되고 또 그 탐욕이라는 게 자기 자신과 주변의 공동체를 사회를 병들게 한다. 도둑질을 한다. 남의 것을 빼앗겨가 사람을 죽인다. 강도짓을 한다. 그럼 사회를 병들게 하죠.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몸부림치게 된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욕구이고 그것을 얻고 싶어도 계속 그것에 생각이 꽂히게 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집착.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생존의 욕구는 당연하지만 이 과도한 탐욕과 집착은 질병이다. 이것도 질병, 병이다. 이거 병. 병은 치료해야 된다. 이거래. 버려라,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방하착이라 그러죠. 유식한 말로 방하착. 뜻대로 되지 않고 무시당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온다. 이것 봐라. 그래, 내려놓아라, 버려라 하는 것들 말은 쉽지만 인간사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집착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생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절실히 필요한 인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생과에서는 아주 그냥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이 내려놓아라, 버려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수련회야. 생반은 끝없는 수련 과정이다. 김진명 씨의 소설에서 나온 결론이죠. 김진명 작가의 도박사에서 나온 결론이죠. 생반은 끝없는 수련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행복은 자기 만족이다. 내가 만족하면 된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분노를 사귀는 방법이다. 쓸데없는 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필리핀 마닐라의 날씨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